종이책의 다음 단계를 상상하기 전에 종이책 이전의 형태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 책은 소리였습니다. 운율이 살아있는 소리, 시 역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책이었죠. 여기는 책의 매출이 맞나요? 커피 매출이 맞나요? 예? 아, 영어 필기. 아, 이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전망이 너무 좋네요. 책이라는 게 그 안에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어디서 보느냐, 어디서 발견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이런 데서 사면 잘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간의 느낌까지 다 전해지니까 서점하고 싶다. 네. 2018년 3월 30일 맥도날드 경희대학교점이 폐점했다. 어찌 이 날을 울지 않고 지나가랴. 온통 맥도날드가 널려있는 세상에 맥도날드가 없는 동네라니.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되었다. 어떤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가 만연한 세상을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게다가 시일야 방성대국 같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내용,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상하는 내용을 맥도날드 같은 다국적 기업의 지점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거기다 또 갖다 붙이는 이런 감각도 굉장히 재밌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구나. 지하철을 타고 한 1시간 정도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통학을 했어요. 그때 매일 한 편씩 시를 외웠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잘해볼 생각에 뭐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1, 2년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외웠던 시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소설 쓰고 이럴 때 뭐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고려가요라던가 뭐 시조 이런 것을 문자로 배웠지만 원래는 다 노래였거든요. 시도 옛날엔 노래였기 때문에 리듬을 잘 맞추면 대부분 산문보다는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요새는 시를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뭐든지 외우는 사람이 참 없는데 옛날에는 많이 외웠거든요. 그 시의 리듬이랄까? 운율 막 이런 게 입에 짝짝 붙던 느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좀 생각나요. 가끔 시를 보면. 시는 본래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 길 오시는 분들 네,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래퍼를 처음 봬요. 영광입니다. 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해볼 겁니다. 근데 사실은 네네.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네네. 이분들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이렇게 그 힙합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아, 네. 시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만 조용히 이렇게 묵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조용히 읽은 것은 오히려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다들 잘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던 어떤 식구 같은 거에 한번 비트를 섞어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날까 이런 거 좀 궁금했어요. 근데 제 소설에 여기 반야신경이 나와요. 네. 이런 리듬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프로듀서님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 작용과 의식도 없으며 보통 그러므로 공기 가운데는 물질도 오, 예. 없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 작용과 의식도 없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뭔가 뜻도 없고. 네. 이 하나하나를 그 아, 메트로놈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서 네네. 그게 넘어가는 부분을 읽으면은 비트가 어긋나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금방 바꿔서 읽으시네요. 이게 없으며 같은 거 없고로 바꾸시거나 없어 이러니까 진짜 랩 같은데요. 늙고 죽음이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의식도 뭐 이렇게 가겠네요. 네. 네.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네. 네. 우리가 종이에 이렇게 인쇄된 시들만 시인 줄 알고 자랐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한 10년 전인가 행정문화회관에 영국 시인들이 오고 저도 이제 가고 뭐 한국 시인도 가고 소설가도 가서 같이 이렇게 일종의 뭐 낭독회 비슷한 걸 하게 됐어요. 영국의 시인이 하나 나왔는데 흑인이었어요. 네. 그분이 우리 시인들에게 모두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를 나가서 낭송을 하는데 시집을 들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시와 음악의 중간지대인 포에트리 슬램은 시의 원형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90년대 제가 힙합에 빠져서 돌아다니고 할 때는 그 작은 재즈 클럽 같은 데가 오픈 마이크라고 해가지고 네. 그 리스트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그룹이 이름이 프리스타일 펠로십이라는. Loosen up and tighten down on your hustle from Oakland to Brussels. Fresh off the boat, loaded up in truck full. Pretty Princess Leia, player, wear and tear on a snare, oh hell yeah. 그분들이 했던 그 즉흥 랩이 지금 비교해 보면 그 슬램 포이트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그 21세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아주 옛날에 시인들이 하던 일이었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시를 종이에 인쇄해서 보는 것이 역사가 아주 더 짧아요. 이런 것은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가 시라고 현재 국어 교과서나 이런 데서 배웠던 많은 시들이 실은 노래 가사였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포에트리 슬램 같은 것들이 오히려 시의 어떤 원형을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점점 소리로 다시 옮겨가고 있다. 옛날처럼.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귀하고 또 뒷걸음질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일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책의 역사도 한 번도 고속도로식으로 달리진 않았다. 종이책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책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지혜는 한참 동안 소리로 전해지다가 문자로 기록됐죠. 사람들은 식물을 말리고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종이를 발명해 수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시대에 따라 모습을 바꿔왔지만 우리가 읽어온 이 모든 것이 전부 책입니다. 이제 종이책 다음에 올 새로운 책을 만나보도록 하죠. 일상에서 우리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통제력을 조금씩 잃어가는 느낌에 시달리곤 한다. 한 게임 회사의 점심시간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제 목소리로 들리는 이 음성의 주인공은 저를 흉내낸 인공지능입니다. 옆집이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 너무 시끄러워진. 음성 합성 기술이란 글자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온경으로 물러난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김영하 작가님과 사내 스튜디오에서 한 20분 정도 음성 녹음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만든 음성 데이터를 가공을 하면 대략 한 10분 정도의 음성 합성 모델을 훈련하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Few things are easier to, more valuable to sell than time. In that perspective, the audiobook can be important. That maybe it can create a tradition of reading while driving for one thing, reading while doing your extra kilometers in the gym. 저는 오디오북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인간이 책을 접했던 어떤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가 읽어주는 그런 책을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오디오북의 성장 가능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디오북뿐 아닙니다. 책은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그만큼 우리의 독서 방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든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북 스트리밍 서비스도 큰 인기죠.
월정액 구독 서비스가 14번째 나라예요.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되게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배우 한승현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용을 한 게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네. 기계에 의존하는 처지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다 보면 그래서 저희 타겟이 아이러니하게도 책을 안 사는 사람입니다. 책을 안 읽는 사람. 저는 책의 위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요. 전 국민의 50%가 1년에 두세 권 샀었어요. 이게 점점 줄어서 5%고요. 언젠가 4% 되고 3%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출판이에요. 그럼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거의 종말에 가깝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봐야 될 건 이제 독서가 위기인 것 같아요. 책의 시장, 책의 종말이라는 도구망에 갇혀 있으면 출판의 미래는 없습니다. 음악과 같은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20-30년 전에 앨범 회사들, 음악 회사들이죠. 다 음원 시장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앨범이라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닌 거죠. 음악이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실은. 공연 시장이 앨범 시장보다 엄청나게 커 있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예요. 공급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도 독서입니다라고 하고 사용자들은 거기서 출발해서 책을 구매하기 시작하거든요. 새로운 책은 책의 세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종이책으로는 할 수 없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한 형태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여 년 전에 소설가가 되었을 때는 종이책이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가능성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20년 만에 전자책이 추가됐고요. 오디오북도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다른 형태로 변화해 가거나 추가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